오늘 이제 최혜영 선생님과 마지막 시간인데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쉽지만 어떻게 달려봐야죠. 달립시다. 구독, 좋아요 막 이렇게 한다고. 얘나 네비도 겔 이렇게 차이가 뭐냐 했는데 오늘 진짜 전문적으로 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에스트로겐에서도 투여 방식에 따라서 안정성이랄지 가격이랄지 이런 거 차이가 있었잖아요. 근데 테스토스테론도 마찬가지로 있겠죠? 네. 어떤 게 다른가요? 에스트로겐처럼 테스토스테론도 매일매일 투여하는 거는 겔 형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허벅지나 이제 넓은 부위에 바르도록 되어 있는 겔은 피부 밑으로 바로 흡수가 되니까 가장 안전하게 부작용이 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네비도와 예나스테론은 이제 주사 형태로 되어 있는데 네비도는 예나스테론보다 주기가 한 3-4번 정도가 좀 길어요. 예나스테론보다는 조금 호르몬이 더 안정적으로 가는 거죠. 보통 한 12주에서 16주 정도 간격, 그리고 예나스테론은 한 3주, 4주 정도 간격으로 환자분들 중에는 지금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3주, 4주마다 아까처럼 무드스윙이라든가 감정기복이라든가 피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자주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내비도 하는 게 제일 편한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다 사람마다 그 맞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나스테론을 맞아도 무드스윙이 처음에는 조금 있다가 나중에는 안정적으로 해서 굉장히 편안한 분들은 그냥 예나스테론 쓰셔도 되고, 그래서 무드스윙이 심하고 예나스테론 하면서 뭐 피부 트러블이 엄청 또 많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네비도를 했는데 좀 좋아졌다는 분도 있고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네비도가 예나보다 비싸지 않나요? 네, 비용은 다 비싼데 예나스테론이 가장 싸고 겔도 쓰는 용량이 이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가 더 비싸다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겔하고 네비도가 좀 비싼 편이죠. 네비도는 가격이 색다른 의원처럼 이런 일반 개원가들에서는 들어오는 가격이 비싸거든요. 근데 그 국립중앙의료원에 이제 공공병원에서는 들어오는 가격 자체가 병원에서 들어오는 가격이 싸요. 그래서 가격 네. 어느 그래서- 병원에서는 네, 네. 내비도가 더 싼 네. 경우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이제 윤정원 선생님 계시니까 이제 네비도로 계속 좀 맞는 분들은 가격 면에서 장점을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은 그쪽에서도 맞으신 분들이 있고, 그래도 한 2배 좀 안 되는 그런 가격의 차이가 나지 않아요. 예나랑 네비도는 그럼 근육 주사예요? 보통 이제 근육 주사로 맞게 되는데 네비도는 예나스테론보다 용량이 한 4배 돼요. 4cc 정도 되는데 모든 호르몬 성분이 약간 오일 성분이 다 섞여 있어가지고 굉장히 끈적하고 되게 어렵거든요, 술기가. 근데 그래도 근육 주사는 쉬우니까 저희가 환자분이 못 오시는 상황에서는 자가주사를 하도록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 예나스테론은 1cc 정도 되기 때문에 피하 주사로도 지금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피하 주사는 보통은 이제 피부 밑에 있는 지방층에다 이제 넣기 때문에 배 이런 데다가 이제 놓을 수 있는 거죠. 좀 통증이 적고 근육 주사랑 효과가 거의 비슷하다고 지금 알려져 있어서 호르몬 프로토콜에는 예나스테론 같은 경우에 이제 피하 주사, 근육 주사를 다 권고를 하고 있는데. 아, 예나는 피해가 가능하다. 예나스테론은. 내비도는 근육 네. 주사를 놔야 되고. 그리고 네비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용량이 좀 크다 보니까 환자분이 직접 놓기는 좀 어렵고, 손이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2분, 3분 정도 이상씩 해서 이제 천천히 근주를 하는데, 일이네요. 예, 그것도 이제 간호사도 직접 해보면 2-3분 더 걸리는 것 같다 그러거든요. 이게 안 들어가니까 이제 서서히 넣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누워서 하도록 되어 있고 병원에서 네비도는 주사를 하죠. 아무래도 엉덩이에 지금 맞으니까 하체 운동한 날이나 다음 날에는 너무 아프다고. 막. 그래서 배에 넣으면 확실히 그런 게 좀 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또. 그리고 어쨌든 근육 주사보다는 피하 주사가 통증 자체는 들어갈 때도 좀 덜 아플 가능성이 좀 높아서 저도 사실 아직 시도는 해보진 않았는데, 자가 주사를 또 피하 주사를 하는 것들도 한번 교육을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친구는 엉덩이에 맞는데 자가주사를 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엉덩이에서 뭐 4등분 나눠서 뭐 어디다 놔라 잘하겠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이걸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 여기 문신하고 싶다고, 주사 놓는 방향에 문신을 해서 여기 그냥 찌르고 싶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사실 엉덩이 주사가 어렵긴 하잖아요, 자가로 할 때. 다리나 뭐 다른 근육에다가 놓으면 안 되나요? 근육 주사도 놓는 게 엉덩이뿐만 아니라 이제 허벅지라든가 팔이라든가 놓을 수는 있어요. 근데 팔은 혼자 놓기는 좀 어렵고, 그리고 근육이 어쨌건 많은 곳이, 그리고 좀 안전한 곳이 사실 엉덩이이기 때문에 엉덩이에다가 이제 놓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리는데, 혼자서 자가주사를 허벅지로 하는 경우가 사실 해외 동영상 같은 데는 엄청 많이 있어요. 근데 본인이 술기가 정말 정확한 위치에다가 놓지 않으면, 그리고 근육이 또 별로 없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엉덩이가 그나마 좀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해서 지금은 자가주사 교육도 엉덩이에다가
그렇구나. 그거는 이제 네. 주사 방법이고 겔 같은 경우 사용할 때 특히 뭐 조심하거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겔도 마찬가지로 피부 밑에는 혈관은 흡수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피부 접촉이라든가 이런 거를 마찬가지로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고 나서 바로 손을 씻고 피부 트러블이 오히려 조금 이제 부작용으로 더 알려져 있어. 한 부위만 계속 바르면 좀 안 좋으니까 넓은 면적에 좀 펴 바르는 게 중요하고 부위를 조금 바꿀 수 있으면은 꼭 허벅지가 아니어도 되긴 하거든요. 이제 배 밑에 쪽이라든가 가슴 쪽 쪽에. 말고 좀 넓은 면적 피부에다 바르면은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도 발라도 되긴 하는데 또 팔도 사람마다 좀 면적이 좀 다 다르기 때문에 가장 넓은 면적 부위, 털이 많지 않은 곳 이런 곳에다 이제 바르라고 하죠. 그러면 그 에스트로겐처럼 이렇게 뭐 입안에 넣어서 이렇게 녹여 먹는 그런 네. 거는 없어요? 경구요? 지금은 네. 예전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간독성이라든가 부작용들 때문에 지금은 권고하진 않고 겔하고 주사 형태로 지금은 무슨 코에다 뿌리는 거 막 그런 것도 있다 그러던데. 네. 피부에 바르는 거 말고 코 안에 있는 점막 통해서 바로 흡수되게 이제 나잘겔이라고 하죠. 그것도 쓰시나요? 근데 아직까지는 많이는 안 쓰시고 있어요. 써본 분들을 제가 많이 보진 않았어요. 근데 듣기로는 그게 코 점막이 또 이제 계속 바르니까 헐기도 하고 불편하시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많이 안 쓰는데 방법은 어쨌건 나잘겔도 쓰이고 있어요. 저는 그런 사례도 들어봤어요. 털은 나고 싶은데 목소리 변화는 없었으면 좋겠고 뭐 또 근육은 이 정도만 변했으면 좋겠고 월경은 안 했으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되게 디테일한 변화를 막 원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래서 호르몬에 어떤 변화들이 온다는 걸 일단은 아셔야 되는데 테스토스테론이건 뭐 에스트로겐이건 이 효과가 부분으로 오진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딱 갈 수는 없는데 보통 이제 생물학적 여성이라고 하는 생리를 하는 분이 생리만 진짜 얻고 싶고 그리고 뭐 유방 정도만 없었으면 좋겠다. 그럼 이제 유방 절제술과 생리를 없애는 그런 치료만 하면 되는 거지 남성화까지는 또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뭐 트랜스 여성, 트랜스 남성으로만 분류되는 건 아니고 그 각각에 맞게 다 치료하는 방법을 직접 의료진과 상담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넌바이너리 분들도 호르몬 치료를 원하시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넌바이너리라고 정찰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정찰을 안 했지만 음경을 가진 정서와 음경이 있는 분이 파트너가 또 여성이고 삽입 성관계를 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발기가 전혀 또 안 되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남성호르몬 억제제를 굳이 투여하지 않고 에스트로겐만 투여해서 유방 변화라든가 이제 서서히 오게 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본인이 원하는 거를 말씀을 해주시니까 거기에 맞게 이제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저희 병원에 오셔가지고 넌바이너리 분들이랑 약간 어떻게 보면 특수한 호르몬 치료, 자기가 원하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호르몬 요법을 원하시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호르몬 치료를 오래 해보신 색다른 의원의 최우 선생님 같은 분께 보내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각각의 호르몬의 효과, 약효, 어떤 영향을 나타내는지 그걸 이해하시는 선생님들한테 보낼 수밖에 없더라고요. 본인이 딱 원하는 방향으로만 가긴 좀 어렵다. 호르몬 효과라는 게 어쨌건 하게 되면은 다 오는 거지 전반적으로 딱 특수한 부분만 오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이거를 어느 정도 썼을 때 어떤 변화가 오고 그 변화가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정도를 알면 어느 정도 기간에 내가 좀 투여를 하고 중단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을 이제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아쉬워요.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들이었고 정말 진짜 고정 게스트로 모시고 싶다는 생각이 또 들고 이벤트를 맨날 하시는데 들켰다. 모니카는 최우 선생님 처음 뵀었잖아요. 저 사실 처음 뵌 거 아니에요. 그래요? 네, 저는 뮤즈랑 같이 네. 살림에 계실 때 한 번 아, 뵌 적이 있어요. 같이 진료실에서 네. 뵀을 때랑 여기서 뵀을 때랑 좀 다른가요? 엄청 다른. 왜? 왜냐면 병원에서는 의사 같은, 그러니까 권위 있는 모습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더 느껴졌었고 오늘 뵀을 때는 뭔가 좀 더 선배 같은, 그냥 인생 선배 같은 느낌이 되게 강하더라고요. 의사예요. 그쵸, 의사지만 확실히 진료실 안과 밖이 느낌이 좀 달라. 오늘 좀 더 편안해 보이신다. 의사로 알려주기 싫은데 자꾸 의사로 그런 거 알려줘서. 지금 가운을 너무 잘 입고 계신데. 저는 최우 선생님 성소유자 의료연구회 때문에 처음 뵀었는데 난 처음에 뵀을 때 무서웠어. 난 사실. 왜요?
뭔가 약간 인상이? 좀 카리스마 있어 보이잖아. 맞아. 결크러 씨가 쫄았더니. 색다른 의원 개원하시고 너무 바쁘실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감사하죠. 어쨌건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 색다른 의원도 뭐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드리고 또 와주세요.